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인이 가장 사랑한 사람, 중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일까요? 남일까요? 남입니다. 엘리베이터 TV 업체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와 한국 갤럽이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걸친 겁니다. 자녀보다, 손주보다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47%. 그러니까 자기보다, 손주보다 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결국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죠. 자, 수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TV가. 그 광고하는 TV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60세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는 저 사는 지금 전주라든가 지방 또 농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노인들보다 자기 사랑을 더 할 겁니다. 개화가 된 사람들이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 사랑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녀가 신앙인 것처럼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내 삶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이 더 적을 겁니다. 곧 바꿔서 자녀와 손주가 내 삶보다 더 중요하다,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80대 이상은 자녀들이 5, 6명이나 되잖아요. 대개 대여섯 명씩 됩니다. 그리고 가난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산촌에서. 그런데 대여섯 명 되는 자녀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혼인도 시켜야잖아요. 다 혼인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이제 질병에 걸려서 하는 일은 어때요?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든 차원이 되는 거죠. 그나마 80대 이상 노인들은 자녀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자녀들이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은 적을지라도 부모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녀가 용돈이라도 드리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봉양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지금 60대 이하의 자녀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후에 자기가 좀 벌고 노후 대책을 못했지만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십시일반 몇만 원씩이라도 많이는 몇십만 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내핍 경제를 꾸려온 사람 한마디로 전략으로 인내로 몸이 굳은 사람들이라 살아갑니다. 근데 60대 이하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80대 이상인 사람들은 자녀 대여섯 명 다 혼인까지 못 시키고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지금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다 결혼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양반 중에서는 다 자기가 낳은 대여섯 명 되는 자녀를 가르치고 혼인도 못 시킨 채로 저승으로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이하들은 어떻습니까? 69세까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도 60대 중반. 자녀 한둘이죠. 그리고 옛날 사람보다는 좀 먹고 살만하죠. 중산층 내지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대로 자녀들 가르칠 만하고 자녀들을 혼인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자녀들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제 자녀도 지금 30대 둘 다 아들 30대인데 결혼 안 했거든요. 둘 다. 옛날에 비해서 교육 투자는 한둘이지만 많이 했죠. 하나가 두세 명 못 합니다. 옛날. 혼인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혼인까지 시킨 다음에 이후 인생이 80대 이상들은 한 10년 안팎해서 10년 이상이라고 본다면 여자들은 특히 60대 이하라 하더라도 이후 인생이 한 20년, 30년 그렇게 됩니다. 백세 인생이라고 한다면 40년, 50년 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지원해주는 부모에 대한 그 봉양 용돈은 적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적게 나서 어렵게 가르치긴 했지만 살아가는 것도 요즘 자녀들이 또 옛날 저 같은 세대에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만 마련하려 해도 뭐 월급 다 털어서 20년, 30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다 털어서 모읍니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적게 두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60대 이하들은 되게 기대를 적게 합니다. 자,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된 TV 업체 거기에서 또 60세 이상 229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은퇴 이후에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조사하니까 연금이나 금융수익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3분의 1 넘어서 36%. 그 다음 회사에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31%. 다시 취업하겠다. 은퇴한 다음에 다른 자리 알아보겠다.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다른 자리 알아보겠다. 그래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37, 36, 31 하면 67 거기다 20% 더하면은 87%가 즉 10중 8구가 10명 중에 한 9명쯤이 돈 연금 받으면서도 회사에 다니거나 다시 취업하겠다. 아니면 자영업이라도 하겠다. 자영업 참 위험하죠. 60대 은퇴해서 하는 거. 그러면 자녀가 부양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있기는. 얼마나? 3%. 자, 60대 이상 상당히 개화됐다 할까요? 중산층이랄까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자녀가 부양하기를 기대한다는 사람은 3%예요. 아마 이 사람들 시대착오적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노후에는 자녀가 부양해 주길 바란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너 지금 정신 있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 너 자녀가 그렇게 튼튼하냐? 자녀한테도 그렇게 해줬느냐?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든 나이 적게 먹은 사람이든 자녀가 부양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적겠어요. 그만큼 자녀는 내가 오히려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확 밀어줬으면 좀 됐을 텐데 그때 사업자금 달라, 그때 어디 뭐 학년수 간다, 그때 유학 떠난다, 그때 조금 집중 과외를 해줬으면 영어 수학 거기에 대한 어떤 자책감 내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데 자녀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용돈 받을 면목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녀에게 최선 이상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걸 물어보니까 자녀에게 기대 않는다. 3%만이. 그래서 자녀에게 노후는 아예 봉양받을 기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밥벌이 하다 가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늘어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뭐랄까요, 자녀에게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뒤에 자녀나 손주보다 내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제 늦어서 어쩔 수 없죠. 자녀 양육비로, 자녀 결혼비로, 교육비로 자기 노후 마련한 그 자금까지 다 썼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보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발이 움직여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내 돈은 나를 위해 쓴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자, 이 부동산 하나밖에 안 남았다. 3억짜리다. 5억짜리다. 대출도 뭐 1, 2억이 있다. 그러면 3, 4억 남는다. 그러면 상속 안 하고 이거를 이 주택 뭐 이렇게 연금으로 받아 쓰는 방법이 있죠. 내 연금이 국민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한 200, 250 이렇게 살겠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자녀들 전혀 기대 안 하게, 내가 자녀에게 기대 안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더 이상은 나한테 기대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선언해야죠. 자, 내 아파트 이거 어렵게 마련한 거다. 이 아파트 방 한두 개짜리 살다가 아파트 와서 방 세 개짜리 보니까 그냥 여기도 방이고 저기도 방이고 하늘 아래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줄 몰랐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2억이 사놨는데 5억 되고 10억 됐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쓰고 간다. 절대 눈독 들이지 마라. 그렇게 해놔야 돼. 그리고 쓰다 나 죽고 또 부인 죽고 그 다음에 뭐 2, 3억 남든 어찌든 그거야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상속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데 쓰고 싶다면은 내 부모도 아직도 살아있다. 나도 60대 70대지만 그러면 그 부모에게도 그 자기에게 희생했던 것에 대한 보답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려면은 자녀들의 그 기대를 차단해 놔야 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필요가 있어요. 연인끼리만 무슨 백 사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데 데려가고 그래 합니까? 부모도 좋은데 데려가고 나도 좋은데 데려가고 배우자도 좋은데 데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 자녀 뒷바라지를 했다면, 그리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자녀 독립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해서 자녀가 독립했다면 그것으로 목표 이룬 겁니다. 자녀가 대통령 되면 이 소원이 풀리겠어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잘해서 욕도 안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는 게 쉽습니까? 자녀가 군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면장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9급 공무원을 출발하면 7급으로 출발해도 면장 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도 아니면 자영업에서 어떤 일을 이루든 어떤 뭐랄까요, 꿈을 가지고 살든 내 꿈도 내가 마음대로 못 이뤘는데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독립시켰으면, 자녀가 밥벌이 하고 나한테 기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쓰고 가게 생겼으면, 그러면 어찌 보면 만족해야 되죠. 그러나 끝없이 물론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녀도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죠. 죽는 순간까지는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더욱더 자녀였는데, 자녀가 이를테면 70%, 80%였는데 지금은 이 도시에서 상당히 깨어진 사람들이랄까요? 좀 그 의식을 새로운 문화와 이렇게 뭐랄까요, 교류하면서 바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이 중요하다고 자녀보다 하는 사람이 47%, 거의 절반에 육박했으니까, 이게 이제 60대 넘어가면서 70대 넘어가면서는 50%, 60%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내 삶이 이제 중요하다. 나는 자녀 낳아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8알은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8알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이해할 정도 신경 쓰고,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심리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자녀들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자녀한테 기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 독립이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집니다. 자녀 교육이 길어지고 독립이 늦어지고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결혼도 안 한 자녀 40대, 50대까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재산이 거의 고갈되면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극단적인 데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참 슬픈 사연이죠. 그런 차원에서 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러겠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이 결국 그것이 자녀와 상생하는 길이고 배우자와 상생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이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수도권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자녀 손주라고 하는데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노인이 되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